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버즈워디 범블비 스튜디오 시리즈 95번 네스트 본크러셔입니다. 이번 제품은 스튜디오 시리즈 33번으로 나왔던 본크러셔의 버즈워디 재판본인데요. 본크러셔는 맞지만 포장도 달라지고 원본과는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색도 다르게 출시됐어요. 뒤늦게 스튜디오 시리즈를 모으는 사람이라면 이 재판 소식이 반가웠지만 살짝 태클 걸린 느낌일 텐데,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색다른 매력을 주는 버전이기도 할 거예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설정이 다른데 33번 본크러셔는 트랜스포머 무비 1편에서 봤던 옵티머스와 싸우다 퇴장당했던 그 본크러셔가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평행우주인지 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정찰 임무를 받은 본크러셔가 이 오토봇과 인간의 연합인 네스트 팀에 잠입해서 이제 잠입한 상태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정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스트 버전은 라쳇도 나왔었고 범블비와 마찬가지로 잠입해서 활동을 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두워진 색감으로 시크릿 에이전트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정이 있다는 걸 제외하면 그냥 색깔 다르게 칠하고 나온 본크러셔일 뿐이고요. 오늘은 이 제품 말고도 이제 오리지널 버전 그리고 구판하고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는 버즈워디 범블비의 패키지고 속 내부의 배경지는 기존의 원본하고 똑같이 고속도로 배경을 하고 있고 또 품번만 좀 달라지고 또 뒤의 모습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보이저급인데도 33번의 변형을 거치는 아주 악랄한 제품입니다. 구성은 소체 하나가 딱 들어있고요. 작중의 스케일로 따지면 이 친구가 리더급 정도지만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옵티머스도 보이저급이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 나와서 스케일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전신의 비율과 체형도 작중의 모습과 흡사하게 잘 나왔는데, 일단 구판 버전은 디럭스로 나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스튜디오 시리즈로 되면서 보이저급으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스튜디오 시리즈는 역시나 스케일과 퀄리티가 훌륭한 시리즈라서 이 본크러셔도 부분 다 비슷하게 잘 나왔는데 관절 가동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특히 어깨 쪽에 보면은 여기 몸통이랑 팔을 연결하는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이 굉장히 길게 뻗쳐 있어서 덕분에 상체 부분의 가동이 아주 수월해졌는데, 팔도 독립적으로 다 나눠져 있어서 어깨, 팔꿈치, 그다음에 손까지 이렇게 가동을 아주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전축도 있고 옆에 붙은 파츠도 없기 때문에 작중의 모습처럼 아주 깔끔한 비율을 느껴볼 수가 있죠. 또 이 특징이라 할 수 있었던 위압감 넘치던 길쭉한 팔을 영화 속의 모습처럼 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허리는 안 돌아가지만 그래도 이 고관절,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어깨만큼이나 고관절도 굉장히 넓게 만들어졌고, 또 덕분에 다리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리 관절도 팔 관절만큼이나 가동이 엄청 편하게 시원하게 전개됩니다. 여기 고관절 덮개랑 고관절이랑 진짜 절묘하게 안 닿이는 구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어도 되고, 꺾었을 때 이게 움직이긴 하지만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옆으로도 꺾이고 또 회전축이 있고 무릎까지 이렇게 잘 꺾여서 진짜 다리 관절이 아주 완벽하게 잘 가동되고요. 이런 덩치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균형 감각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외계인의 느낌이 물씬 났었던 이 바퀴 달린 하이힐도 아주 잘 표현됐는데, 이거는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여기 앞뒤로 봤을 때 여기 딱 축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균형 감각도 아주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리 형태도 그렇고 팔 형태도 영화 속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잘 나왔고, 또 특히 이 등짐, 처음에는 이거를 조립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구조예요. 여러모로 방향이 좀 이것저것 이리저리 꺾여 있는데 이렇게 꺾고 여기를 꺾고 그다음에 여기도 꺾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돌려보면 되니까 너무 힘주지 말고 또 당황하지 말고 잘 전개해 보시면 본크러셔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이 포크삽, 등 뒤로 뻗친 포크삽도 멋있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관절이 아까 본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방향으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이거를 돌려서 이렇게 앞으로 전개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뭐 마음대로 전개를 해보시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등 뒤로 뻗쳐 있는 포크삽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시리즈의 퀄리티는 이제 구판하고 비교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구판 버전의 디럭스 본크러셔입니다. 물론 이 구판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근데 디럭스급으로 나오면서 이 디럭스급이라는 점과 그것 때문에 생긴 제한된 비율로 생긴 여러 가지 프로포션의 문제가 아주 많아요. 이 조형에서 개선된 게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막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긴 좀 그래요. 뭐 일단 바로 비교를 해보면 상체 부분의 구조가 많이 다르죠. 일단 상체가 되게 넓게 뻗쳐 있고 어깨 관절도 되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던 이 스튜디오 시리즈와 달리 9판은 어깨가 있긴 합니다. 어깨는 있는데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약간 팔처럼 만들어진 어깨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이 본크러셔 같은 경우는 어깨에 관절이 따로 있지만 여기 팔 끝에 이렇게 회전축이 있었는데, 이 9판은 몸통과 어깨 부분에 회전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끝에는 이렇게 관절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구조도 상당히 다른 편이라서 가동의 자율성을 봤을 때는 훨씬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이 긴 팔이 특징인데, 스튜디오 시리즈 본크러셔는 붙은 파츠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이 몰드를 잘 살렸고 특징도 잘 살렸는데, 이제 이 본크러셔는 팔도 굉장히 짧고 또 이 파츠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 많아요. 또 아까 본 것처럼 여기 관절이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이런 관절이 이런 몸에 걸리는 부분도 많은데, 그나마 좀 긴 팔을 표현했다는 게 약간 촉수괴물처럼 이렇게 뻗치는 팔이 전부입니다. 이게 뭐 나쁘진 않지만 워낙 또 영화에서는 본 적이 없는 구조기 때문에 많은 이질감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고관절이 진짜 짜증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걸 조립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를 소장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관절이 붙어있는 이 바퀴 파츠를 여기 중간에 넣는 게 진짜 까다로워요. 근데 이 조립이 까다로운 거에 비해서는 가동이 또 썩 좋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관절이 덥게 가려지기 때문에 딱 완벽하게 또 전개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되긴 되지만 뭔가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조금 아쉬운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어깨만큼이나 고관절이 좁아서 이 가동 범위가 매우 좁고, 또 이게 모양이 나쁘진 않지만 균형을 잡기가 좀 많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리 비율이 많이 짧다 보니까 이 큰 몸통을 지탱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이 스튜디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우선 비율이 일단은 엄청 좋아졌고 그 비율에 맞춰서 또 균형 감각도 좋고, 이 등짐 같은 경우도 구판이 되게 잘 나왔고, 또 스튜디오 시리즈에는 없는 이런 기능까지 있지만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작았던 것처럼 이 친구도 이 집게 머리통에 비하면 여기 관절을 고정하는 이 고정부가 좀 많이 연약해요. 헐렁하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포징을 할 때 좀 뭔가를 좀 하기가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잘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친구의 덩치에 비해서 이 균형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동적인 뭔가 활동을 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 구판보다 훨씬 많이 좋아진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원본하고 비교를 하자면 사실 크게 할 건 없습니다. 색깔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는데,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좀 웃긴 게 이 네스트 버전의 본크러셔가 약간 그림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버전의 본크러셔 뒤쪽에 이렇게 놔두면 진짜 무슨 잔상처럼 이렇게 펼쳐져서 되게 재밌는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분들이라면 같이 세워둬도 꽤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똑같기 때문에 색깔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원본 제품이 없던 분들이 이렇게 대체품으로도 사용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정 마음에 안 들면 약간 이런 황토색 계열 물감을 좀 이렇게 웨더링을 넣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유롭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까 본 것처럼 구판하고는 확실히 이 스튜디오 시리즈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 오리지널하고는 그냥 색만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시고, 나는 의외로 네스트 색깔이 좀 괜찮다, 원본과 상관없이 네스트 색깔이 괜찮다 하시면 이 네스트 버전 바로 소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본크러셔 비클 모드로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과정이 굉장히 많아서 까다로울 것 같은데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집게 부분, 여기를 이렇게 펼치고 그대로 이렇게 쭉 뻗쳐서 여기를 합쳐줍니다. 여기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양쪽을 결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돌리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 부분 여기를 쭉 올리고 어깨축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창문을 이렇게 맞춰서 어깨를 쭉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어깨를 먼저 돌리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파츠를 그대로 이렇게 펼치고 들어 올려서 여기를 고정합니다. 이쪽도 겨드랑이 올려서 이렇게 팔 고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발 부분으로 와서 발끝에 있는 이 관절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뒤꿈치 파츠를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돌려옵니다. 이쪽도 똑같이 뒤꿈치 돌리고 여기 꺾어서
이렇게 앞으로 전개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덮개가 있던 부분을 들어서 안쪽으로 쭉 접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리는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전개하고 허벅지를 살짝 틀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거를 들어 올리고 살짝 바퀴를 틀어서 이렇게 전개를 해주세요. 여기를 살짝 내리고 그다음에 정강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도 허벅지 살짝 내리고 여기 눌러서 정강이 파츠가 여기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발 부분은 서로 이렇게 합쳐줍니다. 발끝 부분을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결합해주면 뒷바퀴랑 앞바퀴 쪽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합쳤던 이 파츠는 이렇게 벌려주고 머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완전 뒤집어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힘을 살짝 주면 머리가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파츠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 팔 파츠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기역자로 꺾어 넣으면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접어서 여기 양쪽을 맞춰주면 차체 윗면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맞추고 여기 뒷부분하고도 결합하고 이렇게 쭉 내려서 옆부분도 결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부분을 그대로 올려서 여기 핀이랑 구멍이랑 맞춰주고 이쪽도 들어 올리면서 여기 핀이랑 구멍 맞춰서 이렇게 쭉 전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범퍼는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이랑 구멍이랑 맞춰서 이렇게 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포크는 요 뒤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전개해주면 비클 모드 완성이 됩니다. 본크러셔의 비클 모드입니다. 이게 지뢰 제거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색감이 어두워지니까 훨씬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변신하기 전에는 33번의 변형을 거쳐서 되게 생긴 것만큼이나 악랄한 조형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판보다 변형이 더 편했고요. 그런 변형과 함께 퀄리티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로봇 모드 때뿐만 아니라 이제 비클 모드 때도 비율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제 작중의 모습이 훨씬 더 잘 느껴지는데요. 또 크기가 커진 만큼 레고 피규어하고도 사이즈가 좀 비슷하게 잘 맞아서 이렇게 레고를 모으시던 분들한테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즐기는 포인트가 꽤 많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변신할 때 보면 바퀴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비상용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는 구조예요. 이게 고관절이 붙어있던 거고 다리 쪽에는 이게 붙어 있는데 아까 꺾다가 잘못하면 이게 이 바퀴가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심하게 꺾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파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서 변형할 때 이게 왜 안 접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돌리는 식으로 잘 변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큰 특징은 다른 건 없는데 원본인 본크러셔는 이제 디셉티콘 마크가 있었던 것과 달리 오토봇의 네스트 팀에 잠입한 설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토봇 마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도 자잘하게 뭐가 적혀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다 똑같이 나와서 크게 둘러볼 만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집게 같은 경우도 구판의 경우는 아까도 본 것처럼 여기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두면 계속 툭툭 떨어졌는데 이 친구 스튜디오 시리즈는 또 관절이 굉장히 굵직하게 이렇게 핀으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안정적인 포즈로 이렇게 차량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 색깔로 나왔어도 꽤 임팩트가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클 모드는 크게 둘러볼 만한 거 없으니까 바로 또 로봇 모드 변신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버즈워디 범블비 스튜디오 시리즈 95번으로 출시된 네스트 본크러셔를 봤습니다. 원본 재판을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네스트 버전이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만져보니까 원본 못지않게 굉장히 매력있는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원본의 이런 밝은 톤보다 이런 어둑칙칙한 색깔이 오히려 디셉티콘의 느낌이 더 잘 사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변형도 33번이라서 되게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되게 간단한 구조였습니다. 오히려 구판보다 변형이 더 훨씬 쉬웠고요. 덕분에 비율은 비율대로 훨씬 좋아졌는데 변형도 간단하니까 그만큼 부담도 없고 만족감이 아주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또 특히 버즈워디 라인업 같은 경우는 한정판이다 보니까 좀 보기가 힘든데 오리진 재즈, 범블비, 또 본크러셔까지 이렇게 또 국내에서 해즈브루 코리아에서 정발을 해주니까요. 기존에 또 제품이 갖고 싶었던 분들은 또 한번 구매해보시고, 또 원본이 없던 분들은 이걸 대체적으로 한번 구매를 해서 아쉬움을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해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